네, 안녕하세요 무화 여러분, 무화공간 오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한 공간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분양 면적이 54평 그리고 계획 면적도 54평인 굉장히 큰 집입니다. 그리고 구조가 타워형으로 만들어진 그런 아파트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제 배경으로 이미 느끼시죠? 여기 가족 구성원이 되게 재미가 있는데요, 우리 초등학생 자녀분이 계시고 그리고 부부 그리고 고양이 우리 한 마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식물들과 함께 그렇게 가족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제가 좀 많이 드는 생각인데, 뭔가 이제는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 가족분들과 무화공간이 함께 콜라보레이션 한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곳을 향해서 힘을 모으니까 참 좋은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아내분께서 굉장히 로망이 많으셨는데, 근데 이제 집도 크고 또 하고 싶은 요소와 이런 로망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좀 기간도 길었고 많은 예산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 남편분께서 이 아내분의 꿈을 좀 실현시켜 주기 위해서 정말 무신양면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집에서 저런 남편인가, 이런 약간의 반성을 했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은 공간이 많이 나왔고요. 제가 그러면은 현관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는 현관입니다. 이전에 어땠는지를 말씀드리면 좀 화려한 이런 대리석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내분께서 이 화이트를 정말 좋아하세요. 식물도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화이트, 오크 이런 곡선으로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곳곳에 좀 잘 녹여 놓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요. 반대편에 보시면 한쪽은 키 큰 신발장, 그리고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금속으로 보강을 해서 앉는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부에는 이게 조그만 서랍이 있어서 자잘한 수납들 할 수 있겠죠. 남편분께서는 위에 수납이 있기를 좀 원하셨어요. 근데 또 아내분이 하고 싶어 하시니까 또 흔쾌히 또 양보를 하시고, 그래 그러면은 우리 아내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또 반성이 일어나네요. 네. 그리고 지금 제 뒤에 중문을 보시면 중문에 이렇게 아치 형태로 좀 디자인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곡선이나 아치 같은 거 쓸 때는 혼자 있으면은 굉장히 이상하다. 그래서 집안에 이런 형태의 어휘들이 좀 반복되면 되게 좋다. 특히 중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족분들께서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또 스타일은 아니세요. 이런 따뜻한 톤이나 곡선을 좋아하시는 거지, 그럴 때는 이렇게 굉장히 미니멀하게 잘 적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가족분들이 원하셨던 이런 톤 앤 매너나 이런 로망들이 어떻게 실현됐는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여기는 주방입니다. 벌써부터 좋죠? 네.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일랜드 같은 게 하나 있는 원래의 구조였어요. 근데 예수대와 가열대가 벽 쪽을 향해 있다 보니 주방 자체가 굉장히 거실과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약간 좀 고립되어 있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께서 주방에 자꾸 답답하다는 말씀을 자꾸 하셨는데, 이제 그 이유를 뭔가를 좀 우리가 추적을 하고 현황을 잘 살펴보니까, 지금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지금은 냉장고가 들어있는 이 날개벽 때문이에요. 저도 좀 의아했던 게, 이 구조 벽체가 벽두께가 정말 두꺼웠어요. 그리고 쭉 벽체가 오다가 또 기역자로 꺾여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기역자처럼 생긴 이 구조 벽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꺼운 구조 벽체 때문에 가족분들께서 조금 더 답답하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이 집이 여러분 작은 집이 아니에요. 주방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런데 거실에 비해서 주방이 작아요. 거실에 비해서 주방이 작다 보니까 우리 주방이 너무 답답하다, 작다, 이렇게 느끼신 거죠. 여러분, 이런 벽체들을 맨날 없애고 싶어 하시잖아요. 나는 다 뚫려 있으면 개방감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키 큰 장이나 냉장고나 수납장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벽을 면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도 기능을 잘 버무려서 넣으면은 충분히 시각적으로도 답답함을 줄일 수 있고 또 기능도 만족시킬 수 있다. 특히나 우리는 주방에 정말 많은 걸 수납해야 되는 민족이다 보니까 수납장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화공간은 우리 가족들의 이 필요와 불편을 듣고 어떤 해법을 드렸을까,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로로 배치
준비가 돼 있었던 또 약간 용도가 모호한 이런 아일랜드 배치가 아니고 세로로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이렇게 만든 근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방이 작진 않은데 주방이 거실에 비해서 작아요. 주방 공간이 거실과 조금 밀고 나가서 교집합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답답함을 줄일 수도 있고요. 이 아일랜드가 식탁하고 합체가 돼서 이렇게 밀고 나갔을 때 굉장히 이런 메스감을 가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화 공간이 만드는 그런 아일랜드의 평소의 크기에 비해서 좀 작죠. 근데 얘가 식탁이 딱 합체가 되다 보니까 마치 한 덩어리처럼 쭉 이렇게 힘을 좀 가지죠. 수직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개방이 되니까 시각적으로도 불편하지 않고 기능적으로도 매우 편리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이 냉장고가 들어있는 키 큰 장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역자로 꺾여있는 구조기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키 큰 장이 딱 들어가면서 직사각형의 큰 덩어리처럼 보이니까 덩어리 하나, 자빠져 있는 덩어리 둘, 그리고 옆에 만들어진 이 홈바 기둥이 있는 이 벽면 셋, 또 중간으로 동선이 시원하게 흐르니까 훨씬 더 개방감을 가지면서 공간이 좀 밀도 있어졌다. 이 식탁은 우리 고객님들께서 선택하신 제품이 아닙니다. 왜냐,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오크, 참나무 계열의 아주 아담한 테이블이 있는데, 근데 그게 이사 때 들어와서 저희가 좀 고민하다가 이번에 영림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 세팅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영림이라고 하시면은 좀 토탈 이런 리빙 브랜드를 다루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강남역 1번 출구에 가시면 그 영림 홈앤리빙이라고 하는 큰 쇼룸이 있습니다. 거기 하이엔드 아펠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어 라인도 있고 창호 라인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리빙 라인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리빙 제품들이나 하드웨어나 창문이나 이런 하이엔드 도어 같은 것들을 구경하실 수 있으세요. 어쨌든 촬영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방을 조금 더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수대와 가열대라 부르는 인덕션이 다 벽을 향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인덕션을, 가열대를 아일랜드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할 때 가족들과 소통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 말씀을 드리거나 해석을 할 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은 게, 저 자리에 내가 서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소파에 누가 앉아있고 테이블에 우리 꼬맹이가 쪼갈거리고 엄마가 뭘 좀 준비하고 뭐 또 동생 놀러와서 옆에서 좀 거들고 있고, 집에서 일어나는 이런 경험들을 늘 상상을 하면서 저희가 설계를 하거든요. 이 조리대 공간이 밖으로 나오니까 충분히 가족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시간과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키 큰 장과 주방이 기역자로 만나잖아요. 저 코너 공간들이 좀 활용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안쪽 코너 공간은 이렇게 팬트리 공간처럼 좀 만들어 드렸어요. 여러분들 살림 좀 해보시는 분들은 잘 알죠. 저런 별거 아닌 것 같은 조그마한 선반장들이 굉장히 수납이 많이 됩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우측편에는 다용도실이 지금 면에 있는데, 여러분 다용도실이 꼭 필요한 공간이지만 너무 리얼하게 이 속이 좀 들여다 보이거나 아니면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지금 다용도실 창이 있는 곳에 키 큰 장이 쭉 따라 들어갔죠. 시폰 커튼이 아주 얇게 하나 걸리게 될 텐데요. 그 앞에 저희가 뭘 만들었죠? 홈바를 만들었습니다.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도어를 기점으로 딱 경계를 짓고 앞으로 살짝 당겨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소과전이 올라가고 스피커도 올라갈 거고, 지금 저희가 디스플레이 해놓은 것처럼 작품이 하나 올라가도 되게 좋겠죠. 작은 홈바가 있고 통과 동선이 있고 아일랜드가 있고 또 키 큰 장이 있습니다. 저는 수납도 굉장히 충족을 하면서 미학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구조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무화 공간은 또 디자이너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 업계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지금 홈바 디자인은 이 구성을 한번 잘 봐주세요. 이 포디움 디자인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랫부분을 좀 묵직하게 만들고 상부를 좀 열어내서 공간 자체가 안정감 있게 만든다, 이 디테일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선반이 다 끼워져 있습니다. 구조기둥과 옆에 날개벽의 틈을 활용해서 선반을 끼워서 조금 시각적 정보를 좀 많이 줬어요. 우리 가족분들께서, 특히 아내분께서 이 화이트와 이 미니멀한 이 느낌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키 큰 장으로 다 막혀버리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게 너무 하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약간의 이런 좀 디테일들을 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거 우리 집 배치랑 되게 비슷한데? 그렇죠. 삼각 타워형이라 부르는데, 이런 구조에 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이 구조랑 비슷하다, 제가 다른 레이아웃 하나 알려드릴게요. 좀 나는 손님이 많이 오고 요리하는데 냄새가 나가는 게 싫고 또 이거 좀 가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약간 차폐형 주방을 좀 원하시기도 하세요. 지금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저 그림 옆에가 창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저 라인을 기점으로 반대편에 여기에 벽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틈 사이에 수납장을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이 앞쪽에 우리가 많이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그냥 시선으로 차폐만 하고 싶다, 커튼만 쳐도 돼요. 근데 내가 공간적으로 좀 닫고 싶다, 슬라이딩 도어를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식탁은 어디로 가느냐? 이 공간 구조가 양창형 구조이기 때문에 소파를 TV를 면하게 놓고 소파 뒷면과 우리 주방 사이에 이 창의 면에서 길게 놓으시면 됩니다. 이 배치도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유용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닫혔을 때 또 뭐가 넣을 수 있죠? 가로 아일랜드를 두껍게 만들어서 홈바를 앞에다 집어넣어도 돼요. 이거 하나만 솔루션이라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고민을 하는데 우리 가족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게 가장 잘 맞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족한테 맞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거실로 이동해서 제가 거실 레이아웃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여기는 거실입니다. 제가 여기가 50평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타워형 구조라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현상형 구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평대인데 2베이예요. 근데 타워형 아파트를 논할 때는 2베이, 3베이를 잘 말하지 않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방과 거실이 굉장히 큰 사이즈의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타워형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창이 이렇게 양쪽에 면하고 있죠. 이런 공간에서 제가 어떻게 거실의 영역성을 잡고 가구 배치를 통해서 어떻게 이 내부에 있는 이런 우리 집 공간들이 행동이 유발되는지 그걸 좀 설명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양창형 거실 같은 구조에서는 이렇게 가구 배치를 할 때 반드시 창 한쪽을 등을 져야 돼요. 이런 소파 배치들을 약간 거리를 띄워서 조금 등을 지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소파 구매를 하실 때 등받이가 너무 높지 않은 걸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얘가 너무 높아버리면 좀 시야적으로 많이 가려지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번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되는 기능을 사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는 어떤 배치가 됐을까 설명을 드려볼게요. 주방을 면하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두꺼운 이런 구조 배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이 아일랜드와 식탁이 거실 쪽으로 밀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거실이 조금 줄어든 개념이죠. 지금 배치처럼 L자로 소파를 배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러면 우리 공용부에 있는 가족들과 저기 좀 이따 소개해드릴 저 멋있는 플랜트실에서 애기가 뛰어나오고 고양이가 돌아다니고 가족의 어떤 이벤트가 행위가 이 집 안으로 이렇게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포근한 배치도 둘러싸고 있으니까. 다른 배치도 있습니다. 소파를 1인 체어, 3인 체어, 2인 체어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배치를 해서 거실 공간 자체에서 좀 가족 간의 대화를 좀 더 많이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배치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배치가 되는 순간 거실 안에서 하나의 또 영역이 형성이 됩니다. 주방은 또 주방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구는 가장 작은 건축이에요. 가구라는 오브제 자체가 형태, 위치, 배치에 따라서 여기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행동을 규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구 배치만으로도 얼마든지 다른 이벤트가 유발될 수 있다. TV를 주인공으로 두는 배치를 요즘에는 많이 안 하시는 추세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우리의 문화가 바뀌어가는 거겠죠. 난 이렇게 가족들이나 뭐 손님들과 대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공용부를 구성을 하실 때 꼭 공사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런 배치를 활용해서 좀 나다운 공간, 필요한 공간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글라스로 뒤덮여 있는 그런 주상복합 공간이 아닌 이상이야 반드시 이런 양창형 구조에는 코너에 어마어마한 기둥이 들어있습니다. 다 열려있는 공간이니까 구조적으로 버텨야 되잖아요. 이 기둥 자체를 조금 곡선을 좀 집어넣어서 좀 부드러운 느낌과 이런 것들이 공간을 해치지 않고 집의 좀 컨셉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장치인 것 같아요. TV벽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 판으로 다 들어가면 조금 무거워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패널 라이징을 통해서 좀 포인트를 줬었고, 기둥에도 그런 것들이 이런 디테일들이 숨어 있죠. 이런 것들이 공간에서 정말 중요하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우리는 전문가들이기도 하고 또 이런 소소한 이런 디테일들이 공간 자체의 퀄리티를 저는 올려준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건 우리 가족분들하고 함께 조우했기 때문에 나온 좋은 공간인데요. 지금 제가 저 바라보는 아주 매시브한 저 구조 기둥 앞에 처음에 나는 저 사슴 뿔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박쥐란이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저도 옛날에 물레동에 있을 때 저거를 키웠는데 다 얼어 죽었어요. 얼어 죽었는데 우리 아내분께서 식물을 너무 잘 케어하세요. 예술 작품이나 조각품이나 술이나 이런 걸 뭐 트로피를 진열하는 진열장보다 오히려 저렇게 멋스러운 자연식물 하나가 되게 작품처럼 느껴질 수 있겠다. 저도 이참에 좀 식물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런 걸 좀 참고하셨다가 집에 그림 대신에 이런 것들 한번 키워보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여기 여러분 다 그 이미지 보고 들으셨죠? 지금 제가 식물방으로 이동을 할 텐데 저도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랐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같이 가보시죠.
저는 지금 뭔가 현관에 들어왔을 때 그 복도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뒤에 되게 궁금하시죠? 이 집이 제가 타워형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남향을 면한 곳에 아주 큰 안방과 거실 2개가 있고, 그리고 반대편 공간에 공간 4개가 이렇게 쫄쫄이 서 있는 이런 구조였어요. 그럼 제 뒷공간은 뭘까? 정면으로 진입해서 양쪽 방으로 들어가는 전실이었던 거죠. 이 아파트에서는 약간 뭐 미니 거실 이런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가 좀 판단할 때는 공간이 좀 모호하다, 목적이 좀 모호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아내분이 식집사세요. 아내분의 이런 식물 공간으로 좀 세팅을 하면 어떨까로 의견이 모아져서 거기를 좀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원래는 그냥 이게 그냥 임박만 있는 그런 구조였죠. 아내분께서 또 이런 곡선이나 이런 아치를 너무 좋아하셔서 저희가 아예 게이트 구조로 좀 설계를 했었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곡선들은 하나만 들어가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리죠. 이 사이즈가 얼마일까? 1240 정도 나옵니다. 우리 중문에 아까 들어왔을 때 아치 기억나시죠? 저 폭이 1250 정도 나옵니다. 거의 좀 유사하죠. 곡선의 R값이 똑같이 반복되니까 진입하는 인트로에서는 굉장히 통일감이 있다. 그리고 이게 또 어디 있을까? 안방에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맥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구조에는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오서당 집을 보시면은 우리 집이 현관을 들어갔을 때 우측편이 책장으로 비밀의 문으로 가려져 있는 또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이거 소개하고 나서 지금 전국에 비밀의 문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따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서 있는 이거를 게이트가 아니고 히든도어나 이런 책장 같은 비밀의 문으로 설계를 하시면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또 다락방 같은 또 우리 가족들만의 아지트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용도로 충분히 계획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이 플랜테리어 룸이 왔는데요. 우리 아내분의 오래된 꿈이었던, 혹은 이 전국의 우리 식집사들의 꿈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저도 사실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조화를 실제로 눈으로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심리적 안정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와서 여기는 다 생화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이 주는 그런 에너지나 이런 청량감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세팅은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고객님께서 하신 겁니다. 정말 너무 축하드리고, 이런 것에 굉장히 멋진 곳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걸 해보고 싶으실 때 뭘 참고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이 공간을 계획할 때 가장 논점이 그거였어요. 여기에 급수 배수가 있어야 되는가. 근데 위치적으로 이쪽 전체 벽체 라인에는 급배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곳이 없었기도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했다고 하면 좀 대대적으로 큰 공사를 했어야 되겠죠. 우리 아내분께서 굳이 여기에 급배수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이런 통기와 이런 채광, 그리고 적절한 수분 관리, 이런 것들이 더 식물한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배면에 아주 큰 창이 있죠.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윈도우 창과 이 도어를 열어놓으면 굉장히 환기는 잘 됩니다. 여러분들 재밌지 않으세요?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이런 걸 많이 하죠. 아내분께서 식물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화이트 앤 오크를 굉장히 좋아하시기도 하고, 일반 금속으로 이런 디테일을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창문이 위쪽으로만 지금 열리죠. 이게 우리 고양이 때문이에요. 저희도 이번에 하면서 또 하나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저런 몬스테라 같은 저런 식물들 굉장히 흔하게 기르잖아요. 근데 저런 것들이 고양이가 먹으면 안 되는 약간 독성 성분이 있대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고양이가 안으로 여기는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고양이가 점프를 해서 이것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우리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이 아이의 몸집과 어떤 나이를 좀 고민해서 이렇게 이 정도로 열리게끔 해놨는데요. 조금 더 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걸 적용했을까요? 이 지금 출입문을 바깥으로 당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실제로 옛날 프로젝트 할 때 경험했던 건데, 방문 여는 고양이들이 여러분 있어요. 몸을 쭉 이렇게 펼쳐가지고 핸들을 손으로 잡고 얘를 누른 다음에 발로 민대요. 그래서 저희가 밀고 들어가는 도어가 아니라 바깥으로 당기는 구조로 만들었고, 만약에 어떤 고양이가 이 문을 열 수 있다고 하면은 얘는 제가 볼 때 고양이가 아니고 사람으로 봐야 돼요. 저는 이런 디테일을 찾아나가고 구현해가고 만들어가는 게, 저는 그게 진짜 좋은 디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실링팬이 지금 돌아가고 있죠. 여러분 외국 영화 보시면 온실이나 식물 많은데 실링팬이 여기보다 좀 더 크죠. 실링팬의 효과가 위에 있는
공기를 밑으로 내려주는 역할도 하고요. 제가 반대로 또 돌아갑니다. 찬 공기는 바닥으로 가라앉으니까 또 찬 공기를 여름에 좀 끌어올려주는 역할도 해요. 이렇게 식물 공간에서는 저는 실링팬이 실제로 통기 효과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식물이 통기가 안 되거나 과습되면 잘 죽는다 그러는데 이런 걸 감안해서 제가 공간을 좀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 와서 배운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기 지금 조명들이 몇 개 있는데 여러분 저 조명이 식물 조명이라 부른대요. 그래서 자연광을 엄청나게 쐬지 못하는 곳에 있는데 자연광이 많이 필요한 애들이다. 그러면 저런 식물 조명으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당장 우리 회사 라운지에 저런 것들을 좀 설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지금 여기 우리 이 식물방에 앉아 있는데 진짜 좀 촬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기분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이렇게 식물을 잘 키우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우리 가족분들은 정말 그런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게 정말 나다운지 우리 가족들이 고유성이 담긴 집이라 생각해요. 분명히 우리 같은 모든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집안 곳곳에 좀 녹아들어야 비로소 저는 그게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뭐 마감재의 접합이라든지 디테일들, 뭐 타일,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그냥 건축의 끝인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합니다. 진심으로. 근데 제가 가족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깨끗하고 정렬되어 있고 무슨 인스타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샷들을 가져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우리 손때가 묻고 애기들하고 낙서한 벽에 뭐 스크래치도 좀 생기고 좀 찍히기도 하고 옷도 좀 널브러져 있고 이렇게 사람이 들어와서 생활이 입혀져야 저는 비로소 그 집이 내 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공간을 직접 보고 느껴보면서 되게 힐링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프로젝트로 찾아뵙겠습니다.